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이언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로우의 각 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강의에서는 그로우의 G단계인 이 목표 설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목표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노력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성과 또는 개인이 바라는 상태나 성과에 대한 내적 표상으로 정의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코칭 목표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에 의하면 슈미트는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코칭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주장했었고요. 스미더와 라일리 역시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계획이 효과적인 코칭의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했었죠. 그러니까 코칭 과정에서 고객이 어떤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효과적인 코칭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목표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목표 설정이 중요한지, 목표에는 어떤 종류의 목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많은 경우 현재 상황을 점검하거나 문제를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러운 순서로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코칭에서도 이 현실 점검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칭에서는 조금 다른 접근을 권장합니다. 바로 목표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가 현실 점검을 먼저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현재의 문제와 한계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이 내가 왜 이걸 못했지? 또는 이 문제가 왜 생겼지? 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중요하지만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코칭의 방향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사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은 이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목표를 먼저 설정하면 이 상황은 달라집니다. 목표 설정은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상상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촉진합니다. 고객이 스스로 내가 이 목표를 이루면 어떤 기분일까? 라고 상상하면 자연스럽게 동기가 높아지고 코칭에 더 몰입하게 됩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이 고객의 사고를 확장하고 기존의 문제를 넘어서 더 큰 가능성을 보게 만드는 중요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나는 더 건강해지고 싶어 라는 그런 목표를 설정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목표를 통해 고객은 자신이 건강한 삶을 사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고민하게 됩니다.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고객은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제약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과 성취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코칭의 핵심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목표가 명확할수록 고객은 자신의 에너지와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코칭 초반에 현실 점검 대신 이 목표 설정을 먼저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코칭 과정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흐름을 타게 하려면 목표 설정이 가장 효과적인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칭에서는 목표 설정을 우선으로 합니다. 목표 설정은 이 단순한 시작 단계가 아니라 고객의 성장과 변화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스마트 목표는 코칭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자주 언급되는 목표 설정 방식으로 매우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스마트 목표란 구체적, 측정 가능, 합의된, 현실적, 기한이 정해진 그런 목표를 의미합니다. 이 방식은 목표를 설정하는데 간단하면서도 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많은 코칭 과정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목표는 특히 목표를 명확하고 실행 가능하게 만드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이 운동을 더 해야지 라는 목표를 주 3회 하루 30분씩 3개월 동안 러닝하기로 구체화하면 훨씬 더 실천 가능해 보이죠. 일반적인 코칭 기본 교육에서는 이런 스마트한 목표를 중심으로 어떤 질문을 해서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스마트 목표로 설정된 그 목표가 과연 피코치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일까요? 혹시 피코치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진짜 이루고 싶은 그런 꿈이나 비전이 있지는 않을까요? 스마트 목표로 설정된 목표는 마치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이 물 위로 드러난 목표는 명확하고 측정 가능하며 실행 가능해 보이지만 물 아래에는 고객의 진정한 욕구와 가치, 그리고 삶의 방향성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물 위의 목표만 보고 코칭을 진행한다면 이 코칭이 과연 고객을 진정으로 위한 코칭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포인트죠. 이 스마트 목표는 분명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목표를 지나치게 구체화하고 단순화하면 고객이 진짜 원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탐색할 기회를 놓칠 수 있겠죠. 고객이 직장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와 관련된 그런 스마트 목표를 설정했다고 해도 그 성과를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 더 깊은 내면의 동기와 가치는 무엇인지 이 탐구하지 않는다면 코칭은 고객이 원하는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코치가 되기를 희망한다면 이 부분은 꼭 고민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객의 물 위의 목표와 물 아래에 숨겨진 그런 진정한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코칭을 이끌어갈지에 대한 그런 고민은 코치로서 전문성을 키우는데 이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코칭이 단회기로 이루어져 있는가, 다회기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이 목표 설정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코칭의 정의를 다시 떠올려보면 코칭은 코치와 고객 간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의 자원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전문적 과정이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고객이 원하는 방향을 핵심으로 본다면 이 스마트 목표를 통해 도출된 내용 역시 이 고객이 원하는 방향임은 틀림없지만 그것만으로 고객의 모든 욕구와 가능성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목표와 같은 그런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목표는 단회기 코칭에서처럼 한정된 시간 안에 이 특정 성과를 이루어야 할 때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회기 코칭에서는 조금 더 긴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객의 내면적 동기와 가치,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큰 목표, 즉 상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상위 목표는 고객의 삶의 방향성과 이 궁극적인 가치를 반영하며 하위 목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위계적인 목표 설정은 이 코칭 과정에서 고객이 더 높은 동기를 느끼게 하고 결과적으로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결국 스마트 목표는 이 코칭 과정에서 유용한 도구일 뿐 그것만이 답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좀 길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목표는 그로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어서 목표 위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랜트 교수가 제시한 목표 위계 프레임워크입니다. 가장 맨 위에 가치라고 해서 더 높은 차원의 목표가 있고 그 밑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의 아래에는 행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위 목표가 구성이 되고 이 하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 계획들이 구성된다는 것이에요. 탑다운식으로 내려가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어느 한 고객이 이 코칭에 참여를 했습니다. 코칭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지 물어보니까 10kg 체중을 감량하고 싶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스마트 목표를 만들어 보니 6개월 동안 매주 0.5kg을 감량하여 총 10kg 체중 감량하기가 도출되었다고 해볼게요.
이 목표는 상위 목표라기보다는 하위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나 가치와 관련된 그런 설정된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 3일 운동하기, 3끼 중 1끼는 다이어트 도시락 먹기와 같은 그런 행동들은 하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실행 계획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단획이라면 이 정도 도출한 것만으로도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이 10kg 감량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탐색해 보았더니 현재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고 그래서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최근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더 이상 살이 찌면 건강에도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또한 고객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가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자신의 삶과 가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례인 경우 이 고객의 상위 목표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물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더 탐색해야겠지만 이 고객이 말하기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건강한 식습관 가지기, 운동 습관 만들기, 직장 스트레스 잘 해소하기와 같은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이 하위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이 하위 목표들이 달성하게 될 때 결국 상위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거니까요. 더 나아가서 이 고객에게 다양한 하위 목표 중 우선적으로 다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지를 질문해 보았더니 직장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것을 먼저 다루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일단 정리해보면 이 고객은 처음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고 10kg을 감량하고 싶어서 왔지만 자신의 삶과 가치에 대해 탐색해보면서 자신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상위 목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하위 목표를 탐색해 보았고 그 중에서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이 직장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코칭의 방향성이 완전 달라진 것이 느껴지시나요? 스마트 목표를 설정했을 때 이 체중 감량에만 초점을 두어서 코칭이 진행되는 반면에 상위 목표를 탐색하고 이후 하위 목표를 설정했을 때 직장 스트레스를 다루는 코칭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코칭을 진행할 때 이 고객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몰입하고 노력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의 경우가 이 고객이 더욱 몰입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모두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 목표로 설정된 목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특히 단회기 코칭에서는 이 스마트 목표는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회기라고 해서 이 상위 목표를 탐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고객이 언급한 이슈에 대해서 그게 자신의 삶이나 가치와 어떤 연관이 되는지 탐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코칭 한 세션은 50분에서 1시간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코치는 이 1시간 동안 G, R, O, W의 모든 단계를 거쳐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회기인 경우 너무 목표 설정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단계를 진행할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코치의 선택에 따라서 가능은 하지만 저는 그로우 단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상위 목표는 하위 목표보다 훨씬 더 장기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스마트 목표 방식으로 구체화하기보다는 더 넓고 유연하게 도출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코칭의 과정에서 목표는 이 하나의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위계적이고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스마트 목표는 그 자체로 유용하지만 이 다회기 코칭에서는 더 높은 차원의 상위 목표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목표 설정의 중요성과 다양한 목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
이제 어떻게 목표를 설정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목표 설정은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목표 설정 과정을 정수기를 통해 깨끗한 물이 걸러져 나오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처음에 제시하는 목표는 이 흐리고 탁한 물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는 고객이 목표를 설정할 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동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코치는 정수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고객이 목표를 깨끗한 물처럼 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로 걸러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코치는 경청과 질문을 통해 이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그 목표의 의미와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이것은 목표의 표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유도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목표는 탁한 물처럼 고객의 본질적인 욕구와 동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코치는 할 일을 미루지 않는 대신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시나요? 라고 질문을 던져 깨끗한 물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매일 세웠던 계획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목표가 도출될 수 있겠죠. 물론 실제 코칭에서는 예시보다 더 구체적으로 탐색해야겠지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목표를 탐색하고 설정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이 코칭에서 무엇을 얻고 싶나요?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하면 오늘 여기에 오길 잘했구나 하고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코칭을 통해 무엇이 달라지면 저를 코치로 삼길 잘했다고 알 수 있을까요? 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당신의 목표와 관련해서 1부터 10까지 점수가 있을 때 현재는 몇 점이고 목표는 몇 점인가요?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지금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당신이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떠신가요? 위 질문들을 보면 대부분 열린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질문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질문들은 고객이 자신의 목표를 더 깊이 탐색하고 그 목표의 진정성과 실행 가능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과정에는 우리가 코칭 스킬에서 배웠던 경청과 질문, 피드백이 적절하게 들어가야겠죠. G 단계에 대한 시간 배분을 말씀드려 보면 정답은 없지만 코칭 세션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회기 세션에서는 목표 설정에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투자하는 것이 적당하고요. 다회기 세션에서는 1세션 전체를 활용해 이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G단계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이 코칭의 흐름이란 강의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니까요.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코칭 목표를 고객과 함께 설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키워드는 자율성과 긍정성, 그리고 스마트입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인 코칭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은 고객이 목표를 설정할 때 스스로 원하고 결정하는 목표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객이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책임감과 몰입이 생기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김씨라는 고객이 내 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코치는 김씨에게 이 효율적인 일정 관리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김씨는 저녁마다 내일 할 일을 미리 정리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이에요.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김씨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스스로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코치는 다양한 질문을 통해 이 김씨가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적인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면 김 씨는 자신의 목표에 책임감을 느끼고 이 목표 달성에 더 큰 동기부여를 가지게 됩니다. 둘째, 긍정성입니다. 긍정성은 목표를 설정할 때 부정적인 목표보다는 긍정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목표는 피하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긍정적인 목표는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치는 고객이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꾸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정씨라는 고객이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한 경우 이는 회피 목표로서 목표의 내용이 부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치는 이때 할 일을 미루지 않는 대신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시나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정씨는 매일매일 하루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답합니다. 이제 목표는 접근 목표로 바뀌었으며 이는 자신이 바라는 긍정적인 상태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행복과 관련해 빠질 수 없는 연구자 프리드릭슨의 확장 및 구축 이론에 의하면 긍정적 정서는 개인의 사고와 행동 범위를 확장시켜서 상황보다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삶의 질과 행복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다시 긍정 정서에 영향을 주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말하고 있죠. 즉, 이 긍정성은 그로의 모든 단계에서 고객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더 나아가 고객의 삶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치는 이 고객의 목표를 긍정 정서와 관련이 있는 이런 접근 목표의 형태로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스마트입니다. 스마트 목표는 목표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합의되고 현실적이며 기간이 정해진 형태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목표가 스마트 요건을 충족하면 그 목표가 실행 가능해지고 고객도 그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죠. 스마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좀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 이 씨라는 고객이 더 많은 책을 읽고 싶어요 라고 목표를 제시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이 보더라도 이 목표는 매우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코치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현실적이고 기간이 정해진 형태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책을 얼마나 자주 읽을 계획이세요? 이 목표는 언제까지 달성하고 싶으신가요? 언제, 어디서 주로 책을 읽으실 계획인가요? 이렇게 목표를 스마트 형태로 바꾸면 목표 달성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것이 됩니다. 이처럼 자율성, 긍정성, 스마트는 이 목표 설정 과정에서 중요하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목표 설정의 중요성과 목표의 종류, 그리고 어떻게 목표를 설정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목표 설정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는 경청, 질문, 피드백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헷갈린다면 이전에 배운 코칭 스킬 강의를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R 단계인 현실 탐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